도소매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제조를 손대시고 제조하셨던 분들이 서비스까지 포괄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업은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업종을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이,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 해야지!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라이브 방송 최희유 세무사의 세금살롱 보고 계십니다. 지난 4월에 예비 창업으로 창업했습니다. 창업 감면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창업 감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업종을 하고 있으면 34세 언더이면서 특정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 이 4가지 조건이 다 맞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100% 적게는 50% 감면을 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내가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상담을 꼼꼼하게 받아보셔야 되세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좀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세무사님들마다 업종 특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업종에 맞는 세무사를 따로 찾아야 될까요? 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세무사님들마다 무슨 전문 이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 전문이다가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한 곳만 이렇게 깊게 아시는 그거보다도 저는 오히려 다양한 업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더 경험의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조차도 그 업종만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전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그걸 비교하면서 요 정도가 밸런스가 맞겠다 하는 그런 감각은 여러 업종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전반의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모든 업종이 그렇거든요. 제가 사장님들 만나보면 도소매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제조를 손대시고 제조하셨던 분들이 서비스까지 포괄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이 딱 있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제 강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업종을 어떻게 조금씩 피버팅을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하시느냐 그거를 제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되게 많고 이게 서비스가 섞였을 때 혹은 제조가 섞였을 때 이런 시너지가 나고 이럴 때 뭘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폭넓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전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업종을 다양하게 해본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비스업은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업종을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세금 줄이자고 업종을 어떻게 바꿔요? 이게 이해도 되는 게 서비스업은 왜 세금이 많이 나오냐, 부가세가 왜 많이 나오냐. 서비스업은 어떤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값이 안 들어요. 대신에 뭐가 들죠? 인건비가 들죠. 근데 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 지급을 할 때 부가세를 10% 붙여서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입으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위주로 하시는 그런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출을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일부를 빼두세요. 어느 정도 빼면 되냐? 보통 매출의 10%를 우리가 더 받잖아요. 10%를 다 빼놓는 거는 조금 과하고요. 7%, 8% 그 정도 빼두시면 저는 적당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1월 말에 끝나면은 2월 1일이 벌써 토요일이고 이제 3일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산 시작합니다. 24년도 결산 쫙 시작해요. 세금 얼마 나올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착착착착 나와요. 그럼 저희 직원분들이 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지금 상황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9월에도 한번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끝까지 해보니까 예상치보다 어떻게 됐네요. 지금부터 나중에 신고할 3월, 5월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다 보고해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는 창립일에 이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거래 쳐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든든하실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 해야지! 막 이런 얘기. 어쩐지 법인이 좀 큰 것 같잖아요. 어쩐지 대단해 보여요? 그러면은 그럼 나 좀 법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그럼 법인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세무사님한테 딱 전화 걸어요. 세무사님 저 법인 해야 된답니다. 저 법인 할게요. 이래요. 그러면 또 세무사님은 별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그러세요. 법인 되면 기장료도 더 받고 수수료 더 받고 좋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법인으로 넘어가신 분들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그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사장님들 중에 일부는 규모 이 정도 됐고 이 정도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어떠냐면 넘어가자마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드셔요. 심지어 전 그래서 법인으로 가셨다가 개인을 하나 더 내시거나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법인하고 개인이 뭐가 다르냐면요. 법인은 통장 내역을 일일이
일일이 다 세무사님이 보시고 한 건 한 건을 증빙이랑 통장 내용에 딱딱 1대1로 맞추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말이 그렇지 우리 통장 가만히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수가 많아요. 근데 그게 통장 내역과 증빙이 하나하나 다 맞아야 된다. 그거는요 엄청난 관리를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그거에 맞는 증빙이 없다. 세무에서 받아야 되는데 빠졌다. 이러면 그거 다 대표님이 가져간 걸로 봐요. 다시 넣어야 되는 돈으로 봐요. 전문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가지급금이 쌓이고 쌓이면요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법인사진들이 진짜 많죠.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가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세무사님도 아니고 법인 개인 경험이 아주 두루 풍부하신 분, 그 업종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사업에 대해서도 깊숙이 상담하고 잘 아시는 분이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고민을 언제 많이 하시냐면요. 개인 사업자 중에 좀 큰 개인 사업자를 성실 사업자라고 해요. 성실 사업자는 도소매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어가면 성실이 되고요. 제조업 7억 5천, 서비스업은 5억 넘으면 성실 사업자입니다. 성실 사업자들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성실 사업자들인 게 과연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실 될 것 같은데 그냥 법인 하시죠 이렇게. 주변 사장님들도 성실 되면은 그 세금 폭탄 나와. 그냥 법인 가는 게 나아. 그렇게 말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성실 사업자를 직접 해보셨느냐? 그런 케이스는 또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성실 사업자가 돼보신 분들은 성실 사업자가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느끼시는데 카더라라는 얘기 듣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법인으로 갔을 때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식점들. 법인으로 가면은 더 많이 나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았다거나 그거는 사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니까 부가세에서 조금 이렇게 혜택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식재료들 그런 거 대부분 면세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의제 매입세 공제라 그래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런 혜택들이 쭉 있는데 그게 법인이 훨씬 적어요. 법인 가면은 부가세가 줄어들까?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저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왜 중요하냐 그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가세 신고 제가 제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때 하는 거 중요한데 제때 못 하셨더라도 늦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가세가 왜 중요하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가가치세 과표증명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지원금 이런 거 내실 때 부가세 과표증명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우리가 신고한다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매출 그리고 부가세 낸 거 이거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그럼 세무서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증명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증명원이 어디에 쓰이냐면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신뢰하고 그걸 대출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입찰 받으실 때 그때 그 과표 증명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대출을 해주거나 지원금 주거나 입찰해서 평가 기준으로 쓰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출이 빠져서도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가세에서 신고했었던 그 매출 있죠. 그 매출을 어디다 쓰느냐? 그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도 그대로 끌어왔었어요. 매입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세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가세 매입 증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다 수집을 하시면 그러면 그게 절세예요. 카드로 월정료 같은 거 나가는 거를 결제를 해주시면 빠질 일이 잘 없어요. 왜냐면 카드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착착착착 빼가죠. 근데 계좌이체로 핸드폰 요금을 빼게 해놨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사업자동증을 보내주면서 여기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 놓치는 거거든요. 세금계산서 받는 거를.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월정료로 나가는 것들은 카드로 돌려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이 카드로 돌리라고 하는데 체크카드도 돼요? 네, 체크카드도 돼요. 카드로 쓰시면 그게 다 증빙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고대리랑 기장대리는 다른 거라 그럴 거예요. 신고대리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신고대리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나 종소세 단건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때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신고서 작성만 해드리는 거죠. 단건적인 이런 신고대리는 관리를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있는 증빙을 그대로 신고서만 딱 작성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장부기장이라고 한다면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저희 청와세무에게는 지금 세금기한서 이렇게 받아지는데요. 먼저 리스트도 보내드리고 빠진 거 없는지 체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9월, 2월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세금 얼마 나올 거예요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 내가 뭐가 빠졌나? 라든지 내가 뭔가 지금 운영을 이상하게 하고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짚어보시잖아요. 그거를 세금 낼 때 가가지고 짚어보시면은 그땐 늦어서 손쓸 방법이 없이 그냥 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다른 건데 여기에서 조금 짚어드릴 게 뭐냐면 신고대리라 하더라도 조금 깊이가 사무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리라는 것이 단건적으로 신고서만 작성하는 것이 사실 기본값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대리를 고정적으로 맡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종소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같이 합하면 한 300~400명 될 건데 그분들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 이런 거 내려받아가지고 대표님 지금 이 정도면은 장부기장을 좀 하시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거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따로 좀 관리를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고정 고객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부가가치세 관련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